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연입니다. 드디어 2월 1일, 2월이 됐어요. 새해 2019년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가고. 2월은 또 명절이 이제 지나가면 달도 짧고 하니까 금방 2월이 지나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봐드릴 분은 이제 제가 중간에 뭐 이것저것 타로도 뭐 공부하고 아까 공부라기도 방송 올리고 지금 선생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옥션에서 구매를 했는데 뭐 네이버에도 지금 판매가 다 되고 인터넷 판매가 되니까 운고 김은둔갑이라는 걸 치면은 거기 이제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때 제가 광고성 한번 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책을 못 받아서 자, 오늘 아가씨인데요. 이제 이분은 좀 오래 기다렸을 거야. 제가 이제 뒤에 한 몇 분 더 남았는데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 여자분이신데 지금 현재 그 프랑스에서 살고 계신데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학사를 이제 따셨고 이제 거기서도 학사 과정을 밟고 계시나 봐요. 근데 학업을 원하는 데까지 이어나가기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만나는 남자마다 2달을 못 넘기고 헤어져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찌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랬어요. 이제 사연은 이게 다야. 사연은 이게 다고 그래서 제가 2가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지금 보면 저만 이제 보고 얘기할게요. 이 판을 오늘은 이제 올려드리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성과 관이 없는 사주예요. 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재간이 동하지 않았다. 욕심 버리고 사셔야지. 정말 학자다운 길을 걸으셔야 돼. 나에게는 남자뿐이 아니고 관이라는 거는 뭔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명예든 내 직장이든 남자든. 근데 그런 게 동하지 않고 아니면 없더라도 그 관을 생해주는 재성이라도 동해야 되는데 2개가 없어. 거기에다가 중궁에 손이 있어요. 손이 달리면 손이라는 건 우리 이제 일반 사주 명리로는 식신상관이죠. 그게 중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남자를 만나는 게 참 힘든 사주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만 이분이 공부를 오래 하시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신왕하신 분은 아니에요. 신약에 가깝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나에게 정말 살 길이다. 지금 나가서 공부하신다?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사실 어렵긴 하지만 관이 없어서 내가 어떤 명예나 그런 걸 추구하기가 사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학자의 길을 갖는다든가 뭐 교수의 길을 갖는다든가 선생님이다. 이건 또 괜찮아. 이거 관하고는 약간 무관해요. 관이라고 그러는 거는 공무직 아니면 굉장히 그 명예랑 관련된 좀 약간 관직 뭐 이런 거거든요. 큰 회사.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교수, 선생님 이쪽으로 가시는 게 원래 맞고요.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시는 건 사실 좋죠. 왜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 37부터 운이 열려 있어요. 37, 40 이제 그때 사이에는 또 공부할 수 있는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환경적인 게 굉장히 좋게 지워지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운이 나쁘게 흐르지가 않아. 근데 고비가 이제 내년까지지. 내년 조금 힘들게 지나갈 거예요. 올해 내년. 그래서 이제 그 37부터는 이제 훨씬 더 나아진다. 상황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 네. 그런 것도 들어와 있고. 네. 지금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그 생년월일시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오늘 제가 풀어드려야 될 분이거든요. 근데 양력 음력 표시를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사연을 내용을 딱 보니까 음력인가 하고 딱 봤어요. 처음에. 근데 음력치고는 사연이 안 맞아. 그래서 보니까 양력인 것 같아. 처음엔 음력이시죠? 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양력 음력을 딱 펼쳐서 보니까 역시 양력 맞을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답장이 왔어. 양력이래. 양력 음력으로 보면은 완전 사주가 딴판이잖아요. 그럼 뭐 시가 다른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력이 아니네. 이제 혼자서 나는 음력으로 올렸을 줄 알았는데 네, 양력이시라네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 봐드릴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먼저시고 그래서 저는
없는 거는 내가 취하면 되긴 돼. 근데 그 취하는 게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 아무 때나 내게 되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연 자주 만나고 또 이제 뭐 나에게 갖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늦게든 어쨌든 만나게 되거든요. 인연이 있는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들쑥날쑥하잖아. 대운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는 37부터 쭉 풀려서 41살쯤 되면 관운도 들어와요. 나하고 이제 또 합도 들어오고 막 하니까 결혼이 좀 늦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늦을 수도 있어. 37은 넘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37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들어온 운도 37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좀 그때부터 시작돼서 45 안에는 관운까지 같이 들어 있으니까 남자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운기는 좀 뒤에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본인 자신이 감성적으로 되게 좀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문계, 우리가 이제 팔문팔계라고, 도화살은 별로 없어. 사실은. 도화살은 별로 없는데, 저 역마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를 간다든가 그뿐이 아니라 많이 움직이고 또 이동이 많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보고요. 굉장히 다운돼 있어. 전반적으로. 뭐 사문에 뭐 유혼에 막 이런 거 막 문게 막 이렇게 써 있으면 본인이 많이 처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본인이 감성이 풍부한데다가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약간 우울하면 감성 조절 잘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네, 지금 계속 문자가 오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잘 하셔야 돼. 기회가 나중에 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37 넘어서부터는 쭉 그래도 괜찮아. 많은 힘든 기간을 지금 잘 이겨 나가셨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뭐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만난, 그러니까는 첫 남자, 첫 남편하고 사시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두 번째 남자, 그 이후에 뭐 이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거는 계속 깨져요. 그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제 관계하고는 삼합이 돼도 손으로 왕해지기 때문에 손은 손끝간에서 간을 계속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도 자꾸 헤어지게 되고 누군가 오래 사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야. 그래서 좀 늦게 만나는 남자랑은 그래도 첫 번째 남자하고는 합도 들어있고 하니까 좀 늦게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 사주가 사실은 기복이 있어.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가정궁이 그렇게 썩 막 행복하고 밝은 기운은 아니야. 내가 되게 노력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래도 남편하고는 합이 들어 있으니까 사이가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 분위기상 좀 그래. 참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을 하고 의식 안 하고 차이가 있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감성 기복이 심할까?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 자기 스스로 의식적으로. 이분도 수기운이거든. 여자분이. 그러다 보니까 감성 기복이 있는데 우울한 기운까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뭐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우울증까지 가려면은 또 여기서 또 더 다른 기운이 있고 막 그런데 여기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항상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많이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해야 고인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역마살이 있어서 가만히 한 군데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변화가 되게 많아. 그런 걸로 봐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는 공부를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뜻이 있는지 내가 여긴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선생이나 교수나 그런 학자의 길을 가면 어떨까. 네. 그리고 직장을 간다 그러면 관도 나중에 동해져 있고 관에 천마가 붙어 있어요. 해외 역마살이죠. 그럼 외국 회사 뭐 외국에서 만난 남자 다 인연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너무 지금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우울해하고 공부는 하세요. 끝까지 마무리 지시고 힘들더라도 올해 내년을 잘 견디셔야 돼. 그럼 그 뒤로는 운이 받쳐주니까 내가 하던 그런 공부를 해서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목표를 그렇게 세우셔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풀리셔야지 잘 풀려요. 중간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직장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서로 지금 올해 한 해가 뭐 직장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장도 직장인데 공부는 마무리를 좀 졌으면 좋겠다.
뭐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공부가 더 중요해. 이분은 자기 목표를 이루시는 게 좋아요. 공부 쪽으로. 그러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 그 다음에 남편은 다음이야. 남편보다는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 마무리 잘 짓고요. 그쪽 계획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이분은 여기까지 봐드리고요. 지금 이제 한 분 지금 문자 오신 분, 그분을 제가 봐드려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녹화를 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이에요. 신기한 게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신 분이 이렇게 동시에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깜짝 놀랐어. 바로 이어지신 분이 같은 나이에 또 여자분이신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아마 그런 기운 때에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연락이 돼서 쭉 연결이 되나 보다. 그게 있거든요. 일진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날에 같은 고민 아니면 같은 나이 뭐 그런 비슷한 어떤 고민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마 그날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했던 분이 아마 그런 나하고 일진하고 그런 관계성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 일진하고 같이 보면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하려고 오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할 거라 미리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나서 보는 거니까 그 당시 내가 알 수 없었고 지금 보니까 네, 두 분이 비슷한 사연 그리고 나이도 같고 그 시간에 같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당분도 그런 거 많이 써요. 내정법. 그래서 그날 일진에 그 시간에 몸으로 오려고 오는 사람을 이미 아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오늘 돈 문제 때문에 오셨네요. 딱 그러면 거의 맞죠. 네, 왜냐면 내 일진하고 맞으면 그 시간에 오는 분은 그 문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궁, 관이나 뭐 재해 문제가 있는 분, 관. 그러면 남편 때문에 왔네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되게 신기해. 그런 분이 그 시간에 온다니까요. 저는 그걸 일일이 따져보질 않아. 난 사실 제 일진도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한번 보면서 참고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 원국 풀이하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뭐 일진까지 보면서 막 연구하고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근데 사실 그런 게 존재는 해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고민이 되게 길어. 고민이 길어서 제가 카톡으로도 여러 가지 답변도 이렇게 해드리긴 했는데 사주적인 답변은 아니고 상담적인 답변이었어요. 본인이 사주 공부도 좀 하셨던 분인데 아가씨인데 뭐 본인만 이렇게 써놨어. 제가요. 추고 기문에 오호 형살에 충미충인데요.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주를 이렇게 보니까 그건 맞아. 본인 이제 지지로 이제 형충 파일을 보신 거예요. 네, 거기다 갑오일주야. 그렇구나. 그렇게 보지만 제가 사주 명리를 그걸로 풀이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안 하고 저는 이제 기문으로만 풀어 드릴게요. 본인 자신이 자기가 사주가 너무 어지러워서 성격이 예민한 건지 궁금하고요.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어요. 우울증을 넘어서 수십 번 포기하고 싶고 12운성이 관대사 묘인데요. 뭔가 남자운이 없을 것 같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고 실증도 많아서 결과가 안 이루어지고 자신감도 없고요. 그리고 사주 공부를 조금 했고요. 심리 상담 공부 중인데요. 괜찮은지 궁금해요. 용기를 내서 부탁드려요. 제 전생이 이상한 건지 마음에 갈등이 많아서요. 이제 전생 얘기 나오고 이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사주가 어떤지 진심으로 궁금해서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사주에 불이 많아서인지 정말 기운이 없어서 더 우울증이 올해 유독 심각하게 왔고요. 아무도 치료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제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네, 한때는 결혼으로 도망을 가려고 마음도 가졌었고 절에도 가보았지만 제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고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언제쯤 웃을 날이 오려는지 주변에 사람도 없고요. 정말 고독한 수행자가 된 기분입니다. 참 사연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나마 공부할 때는 조금 괜찮지만 한국이랑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너무 고독해요. 사람 관계에서 이유 없이 믿기도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집에 있기 싫어서 결혼으로 도망가거나 외국으로 도망가고도 싶었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 그동안 서러움이 오래 터져서 통곡하듯이 울고 폭력적이었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이 사연만 봐도. 그래서 어릴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의원에서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심박수의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심하대요. 인생에서 차분해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어서 수행이 많이 어려워요. 주변에 대화할 상대도 없어서 고립감도 느끼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쉽게 결혼할 수 없을 거란 예감이 들어서 슬픕니다. 네, 이런 이제 마음 아픈 사연,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어떤 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공부, 네, 부동산 공부가 맞을지, 네, 공인중개사가 맞을지 그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을 봤는데 사실 이제 이분이 이게 태어난 시간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이분이 만약에 이 시간이 아니고 조금 더 늦게 태어나 30분 이후에 더 태어났다, 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주가 좋아요. 아주 관이상생이 잘 되고 팔문팔계도 너무 잘 괜찮아.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왜냐면 3시 9분 막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미시가 아니고 신시인가로 신시를 봤는데 신시가 사주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주가 그렇게 좋은 거에 비해서 너무 암울하잖아. 그래서 신신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로 제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느낌은 어느 정도 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사주가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내 식으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사주가 정말 나락이다, 정말 안 좋다, 이런 사주는 아니야 사실은. 왜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좋아서 부모운도 없고 막 정말 뭐 모든 것들이 그냥 깝깝한 사주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 사주. 근데 그런 사주는 아니야. 이분은 내가 이제 그냥 이 사주로 딱 보면은 재간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돈과 명예 이런 거를 굉장히 그런 걸 갖고 싶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야망이 있는, 전 사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사주가.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그런 걸 얻고 싶은. 왜냐, 중궁의 재성이고, 그리고 관도 자기 옆에 딱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거기를 내려놓기가 힘든 거야. 차라리 재간이 없어. 아까 바로 전에 본 여자분은 재간이 아예 없잖아요? 똑같은 이제 나이인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학구적으로 풀어나가면은 그냥 괜찮게 풀려요. 근데 여기는 내가 야망이 있단 말이야. 돈도 벌고 싶고 그 관도 취하고 싶어. 근데 이분의 그 사연을 보면은 본인도 그런 걸 원해. 돈에 대해서도 본인도 생각해. 왜냐, 중궁의 재성이 이렇게 딱 있고 나도 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지가 않거든. 근데 그게 차라리 없으면 그냥 내가 내려놓거나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있어 버리면 그걸 못 얻으면 굉장히 힘들어. 얻고 싶은데 못 얻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문제도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본인 자신이 토야 토. 우리가 이제 갑오일주라서 이분이 이제 목이다 이렇게 양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기문에서는 토예요, 토. 그래서 그 마음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토기운에 화해살 있어요. 그것도 겁재에 붙어 있어. 주변에 사람들 만나면 인연 없죠. 네, 본인도 친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친구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친구가 뭐 사문의 화해에 공망에 막 이래요. 망신살. 그러니까 이제 있어 봤댔자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있어도 친해지기도 좀 힘들고 그런 건 내려놔요. 저도 사실은 겁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귀지 않아. 근데 지금 이분도 많은 사람을 사귀고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 대신 나 스스로는 그 도화살도 있고
육합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간다면 충분히 사람을 끌어모으고 나름대로 인기도 있을 수 있는 재능은 있어요. 완전 고립돼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닐 거야. 분명히. 물론 문계가 그렇게 뭐 아주 좋다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본인이 어디 나가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보였을 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취하고 막 이런 모습 자신 있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 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을 수는 있어. 대화 상대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치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은 꼭 그렇진 않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운도 있어요. 근데 토가 이렇게 화살이 있고 본인이 지금 극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지금 귀가 있거든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예민하고 본인이, 그리고 토가 자꾸 깨지는 거잖아. 근데 토가 깨지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분이 이겨나갈 수 있다고 봐. 마음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이분은 마음 공부하는 거는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내가 압박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신약에 태약에 막 이런 상황이라면 요거는 진짜 혼자 힘으로는 힘들고 무슨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겠다. 뭔가 좀 많은 사람들 도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있으면 더 좋죠. 무조건 뭐 우리가 그 정신 그 문제에 인해서 병원에서 상담받고 그런 걸 사실 되게 꺼려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면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되고 하는데 그거를 키워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그게 너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전혀 답이 없진 않아요. 이분이 그렇게 신약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야망? 없는 분이 아니야. 지금 기운이 없어요. 그건 의욕이 없는 거야. 의욕이. 뭐 내가 뭘 특별히 할 만한 그런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성이 굉장히 그래도 약하지 않아. 물론 이제 수국당에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손이 되게 왕한 편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생재를 하잖아. 그럼 재성이 왕하고 본인도 왕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뭔가 하면 돈 벌죠.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 사주가 아니야. 다만 그냥 욕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기운도 같이 있어요. 근데 특히 지금 31살에서 36살의 재성이란 말이죠. 그럼 더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벌고 싶은 마음도 사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마음뿐이야. 지금 몸을 안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제 이 기운에는 좀 부모님하고의 갈등이 있거나 같이 살면 피곤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조금 힘들게 본인도 하는 것도 있어. 왜냐면 이제 제극인이 지금 인수를 계속 충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공부 잘 안 되죠. 내년까지 공부 잘 안 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뭐 하면 좋죠. 내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 돈 벌어요. 이분이 뭘 해서 하면은. 근데 지금 현재로 36살까지 공부가 잘 안 되고 부모님과의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버님이나 부모님 쪽하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나? 내가 그래서 그 카톡으로 물어서 부모님 괜찮으세요? 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자리가 좀 약해. 그런데다가 지금 내가 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과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지금 원래는 빨리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 지금 이 기간에 같이 붙어 있으면 내년까지 많이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 서로가. 본인도 부모님하고는 지금 어머니하고도 지금 마찰이 심하다고 본인이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당연히 심하지. 그 부모님 계속 자리를 치고 있는데 본인도 힘들어. 일간을 치고 있어서 돈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공부도 안 돼. 36살까지. 그래서 가능하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은 36살까지는 공부가 안 되더라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고 좌절하지 말란 뜻이야. 그럼 이제 37부터 이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아지죠. 그래도 바로 나아지진 않아요. 이분이 조금 나아지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개인업을 하는 게 맞고요. 그 개인업도 아까 말한 그런 뭐 공인중개사뿐이 아니고, 뭐 그런 뭐 자기의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걸로 해서 직장보다는 뭐 직장도 나쁘진 않아. 사실 이분은 본인이 왕해서 직장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자격증 같은 거 아니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셔서 개인업도 괜찮고. 그래서 42세, 40이 좀 넘어서 이제 풀리는 경우죠. 뭐 결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는 결혼을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못하진 않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는 저기 손이 왕해.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많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손이 좀 왕한데, 그 대신 또 재성도 왕해서 이건 결혼을 못한다. 관이 이건 동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아니야. 만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관의 모양이나 관의 크기가 그렇게 막 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남자가 막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내가 내조를 많이 해야 돼. 그거 좀 그렇잖아. 그러면 내 힘을 많이 키워야 되죠. 내가 재력을 키워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나하고 또 남자하고 합의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뭐 안 좋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본인이 재생관을 하는 사주야. 내가 돈 벌어서 재생관하고, 그리고 그 본인 자신이 지금은 마음의 문제가 좀 많이 크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면 고칠 수 있어요. 이거 마음 공부 많이 하셔야 돼. 내가 만약 이분이 굉장히 태악하고 그런다면 이제 이거 이겨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막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겨낼 수 있어.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사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본인이 좀 받는 편이에요. 머리에 귀가 날 누르고 있잖아. 그러면 굉장히 오만 가지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토가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망가지기에는 내가 너무 왕해. 그래서 망가졌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냥 고민이 많고 항상 뭔지에 눌려 있고, 그 눌리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목표는 이만큼인데 내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상실감, 좌절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스스로의 어떤 포기, 이런 게 되게 가까워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걸 얻었어. 그런 거 얻게 돼서 열심히 해서. 그럼 굉장히 자신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밀어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여건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기에는 마음의 어떤 상태가 항상 불안정한 건 맞아. 근데 불안정해도 이거는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공부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공부도 좋아.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런 것도 다 좋아. 왜냐면 이분이 생각보다 그 관이 손이 왕해요. 그래서 약간의 극관도 사실 좀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대부분 극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직선적이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그 파워가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어떤 상담하는 면에서는 CCBB를 가려주고, 어떤 부분에서 그 가이드 역할을 하려면 또 강하게 찍어주고 이런 걸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어떤 극관의 힘이, 극관이란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파괴적이면서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쓴다? 나쁘지 않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쪽에 쓴다기보담도 저는 이분이 마음 공부에 쓰는 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 그리고 갈등과 번민, 그리고 방황, 이런 거를 많이 겪으면서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이제 나 말고 나의 과정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 경험담을 토대로 많은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런 거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져나가는 길을 나름대로 모색해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설득력 있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은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좀 지나면 자기 일을 하면서 40대 이제 40대 초반부터는 뭔가 이제 확신이 생기고 길이 열려요. 42살에서부터 이제 슬슬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방황을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이제 빨리 추스려야지.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야. 나 스스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기가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아. 왜냐? 올해 내년 아직까지 남아있어. 후년까지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확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안 되죠. 그때는 사실은 마음 공부한다는 게 첫 번째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내 목표를 갖되 내가 그 이상의 어떤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또 돼요. 막 지금은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시기가 있어. 근데 그게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져. 막 이런 거 있죠. 가끔 자살하시는 분 있거든.
근데 보면 요 1, 2년만 지나면 괜찮은데 그거 지나면 운이 많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막 죽으라 하지. 막 문계도 엉망이고 막 그 기간에 그 몇 년 사이에 못 견디는 거야. 그거를 내 스스로가.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뒤에도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끊어내고 싶은 거야 스스로. 근데 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거든. 근데 그걸 스스로 못 참고 끊어내.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막 힘들어. 힘든데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의 힘든 게 원인도 잘 모르고 방법도 몰라.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거를 내 미래에도 계속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나 같아도 끊고 싶지. 나도 가끔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방황도 했었고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마음에 대한 거 이런 공부라던가 철학적인 거에 되게 심취하고 막 이랬고 혼자 막 고독하고 막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스스로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나도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힘들 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이야.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힘들 때는 정말 끊어내고 싶을 만큼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런 건 아니거든. 저는 정말 그 가정사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저희 그 외가 쪽에 자살하신 분이 좀 많아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물론 저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어. 저희 엄마 쪽 형제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 위에 오빠가 있었고 그 오빠가 그 밑으로 남동생 그리고 막내 이모가 있었는데 다 20살 때 딱 올라오면서 다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 분이 다 돌아가신 거야. 그것도 딱 20살에. 그래가지고 그런 조상은 아니지만 이게 내력이 있잖아. 그래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저도 20살 때 자살 충동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삶이 그냥 내려놓고 싶고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뭐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뭐 크게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막 내 자신에 대한 그 좌절감 그리고 막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방황이 정말 심했고 실제적으로도 내가 시도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어릴 때 그때가 20살 때였는데 방황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계기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되게 철학적으로 변하고 또 이 공부를 또 자꾸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은 됐어. 기본적으로 그게 좀 깔려 있었거든요. 저도 토가 화해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서 철학적인 고민이 있어. 삶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마음에 대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불안정한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고 저 스스로의 삶에서도 내려놓을 거 많이 내려놓고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정이 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도 20살 때 많은 좌절과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끊으셨구나. 근데 나도 그 시기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유전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계기는 됐었어요.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그때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가 나에게 좋을 게 무엇이며 나는 다시 또 그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다시 환생해서 또 겪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죽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방황하고 회색 공간에 갇혀서 내가 맨날 표류하고 살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숙제를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이 삶에 태어나는 거는 물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건 있지만 내가 여기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많은 걸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면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 그런 삶을 사는 게 이 과정이 아닐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좀 더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승화돼야지 되는 건데 저는 뭐 아직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죠. 제가 도인도 아니고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그런 거에 욕심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막 힘들지 않게 나 스스로 많이 우리가 그런 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에 시달리잖아요.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잘 먹잖아. 나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라던가 환경이 훨씬 낫진 않지만 예전 어렸을 때 비교해보면은 엄청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거를 야 그런 걸 왜 비교하냐 그러지만 그냥 내가 살아 생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는 옛날로 봤을 때는 많이 발전한 거지. 근데 돌아서 딴 사람을 딱 보니까 정말 의리아리하게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는 거에 크게 욕심도 원래 없는 편이라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뭐 그래도 나는 먹고 싶은 거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해. 내가 만약 못 먹어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잖아. 아무리 물론 TV에 나오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 저 극빈자, 그런 사람을 빼놓고는 일반적인 삶에서 못 먹어서 굶어 죽었던 사람 진짜 없거든.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나가서 일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그래도 저는 주택이나 이런 거 노력하면 내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임대주택을 가든 아니면은 우리나라 옷값이 정말 싸거든요. 진짜 싸잖아, 옷값이. 못 입어가지고 거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 그런 어떤 조건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야. 다른 나라의 정말 후진국의 나라에서 비교한다면 우리가 그 이상을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박탈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 그냥 살만해. 내가 무리하거나 그 이상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크게 불만족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잘 벌고 그런 아니야. 진짜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진 않아. 근데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금 안 하면 성공에 대한 거, 그리고 돈에 대한 거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이분도 이제 아까 제가 안 읽었던 부분이 있어요. 좀 길었는데, 막 연예인들, 다단계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돈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이라는 거는 본인이 정말 나 나름대로 가치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끝없이 돈을 추구하는 것만큼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도 있고요. 돈이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명예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게 되게 중요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머리에 귀를 달고 있고 중궁에 재를 갖고 있어. 항상 돈과 명예, 그런 거에 시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한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빨리 평정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도 항상 괴롭고 지금 불안해,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둘 내가 여기서 내려놓으면서 정립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이제 충분히 이제 와야죠. 그리고 31에서 36살에 이렇게 재성 기운이 있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원래 대부분 돈을 벌려고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경우 돈에 관심도 되게 많고, 근데 내가 안 움직이고 있어. 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가 또 막 잘 되는 그런 기간도 아니라서 뭘 계획해서 뭘 하기도 너무 힘들어. 머리만 복잡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지, 지금 그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냥 이분은 공부를 원래는 해서 자기가 그런 어떤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그런 걸 취득해서 일을 하면 돈을 벌어요, 구조가. 다만 거기에 대해서 급하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강박관념 갖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고.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아니야. 있어. 재관 있어요.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있다 그래서 다 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걸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시기가 와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늘 그걸 따라다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없는 것보단 있으니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 그 공부를 꾸준히 하세요. 하고 사주 공부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 왜냐하면 이분이 불교 공부 이런 거 하는 것도 괜찮고 사주 공부하는 것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이 공부로 풀어나가서 뭐 이쪽 길로 간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 것도 다 괜찮아요. 다만 목표가 정확해야 돼. 돈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내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정말 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나는 갈 거야 라는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실천으로 옮기는 게 되게 중요해. 이분이 실천으로 지금 못 옮기고 있잖아요. 상황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던가 본인의 어떤 그런 신념, 개념 이런 건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는 뭐 필요 없어요. 친구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친구는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가 더욱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내면 세계를 확고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내 마음을 채워나가서 나중에는 그런 마음적인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베풀 수 있는, 그건 다 가능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라서 그렇지 이제 앞으로는 괜찮아져요. 42세부터 이제 슬슬 운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42세에서 45세, 46세면 이제 그 기운 자체가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46세에서 48세, 자 이제 이런 기운이 있어서 이분은 항상 해외 역마살도 같이 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해외 나가고 싶은 마음 앞으로도 계속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서 좋냐? 근데 사실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 네.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굳이 뭐 내가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해외랑 관련이 돼 있다면 돈과 관련돼서 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재성과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벌러 해외를 간다? 해외에 관련된 돈을 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역마살이 되게 강하거든. 그런 쪽으로는. 그래서 해외랑 관심은 계속해서 가질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본인 생각보다 도화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고 때만 되면 이성도 충분히 사귈 수 있는 그런 모든 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 이분이 그렇게 혼자 살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원래는 뭐 없는 건 아니야. 근데 20대, 29세, 21세, 29세에도 이때도 충분히 뭐 남자는 사귈 수는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에 그래도 좀 소눈에는 원래 남자를 만나도 또 헤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 어린 나이지만 돈 벌 수 있는 기운도 좀 있었을 텐데 라는 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못 버는 사주가 아니거든. 근데 이분이 돈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야. 행동력, 그리고 마음가짐, 계획성, 그런 것들. 그런 것만 좀만 받쳐주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구나. 본인의 이 문제부터. 그렇잖아. 모든 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얻기가 힘들잖아. 얻으려면 또 그럴 좋은 운이 와야 되는데 그 좋은 운이 온다 그래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만큼 얻을 거를 얼마 못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조금 멀리 잡으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가 공부가 지금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시험운이 그렇게 안 따라줄 거예요. 생각보다 내년까지. 그렇지만 공부는 올해 내년 계속 할 수는 있잖아. 시험에 뭐 당장 내년에 붙는 거 아니더라도 후년에도 있고 하니까, 후년에는 이제 좀씩 나아지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를 좀 하시고 행동력으로 옮기고 차분히 본인이 계획을 세우시면 이건 다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사업해도 되고 손이 엄청 왕하잖아.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알았죠? 그래서 참 이분이 그래도 사주적으로 봐도 갑오일주생이잖아.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보다는 아주 남성적인 기운이 많잖아요. 양의 기운이잖아. 얼마나 좋아. 약한 사람도 있는데 못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태학간 사람한테는 되게 조심조심 얘기해. 그분은 공부로서 이렇게 자기가 성공하고 나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얘기하는데, 이분은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물론 공부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막 이렇게 학술적인 공부가 아니라 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던가 내 기술을 취하는 거 이런 거죠. 이분은 이제 자기 기술을 취하고 그러면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도 잘할 수 있고요. 뭐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만들어내는 거 뭐 그런 것들 뭐 제빵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려면 자격증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지 뭐 막 그치만 이제 심리적으로 지금 상황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런 것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가능하면은 노력하면은 다 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문제가 암울해. 심장이 안 좋다 그랬죠? 심장은 안 좋네. 진짜 안 좋네요. 심장이 왜 안 좋냐면 굉장히 약해. 심장이. 지금 이제 이분이 사주적으로 보면은 지지에 그 불이 양화가 있고 뭐 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문에서 보면은 화가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화는 이분한테는 저기 그 인성이란 말이야. 인성이 너무 약하게 나와. 인성이 약하다는 거는 공부줄이 짧거나 아니면은 인덕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리고 심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되게 약하지. 그래서 지금도 지금 말로는 지금 재성이라 인수를 극한다고 하잖아. 인수를 극하는 게 지금 화를 극하는 거야. 화 기운을.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더 쪼그라들지. 36살까지는 그 기운이 38까지 가요. 근데 그게 심한 게 36까지는 심해. 내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죠. 심장이 약한 사람 특징이 물론 좀만 놀래도 막 벌렁벌렁 하죠. 그리고 잘 놀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강해야 되잖아 원래. 근데 심장이 약하니까 뭐가 약하겠어. 뭐라 그랬죠? 그런 걸 또 잊어버렸네 단어를. 무서운 거 잘 참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도우미가 필요한데 단어 도우미. 네, 그걸 뭐라 하죠? 깡도 아니고 대범도 아니고 무서운 걸 봐도 뭔가 이렇게 딱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저 단어가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네, 그런 거. 그 귀신을 봐도 내가 막 담력. 또 이제 생각났다. 담력이 있어야 돼. 담력이 없는 거야. 담력이. 그런 어떤 심장에서 오는 열정. 여기서 열정이 나왔네요.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 이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열정이 부족해. 화기운이 열정이야. 밀어붙이는 추진력. 행동력. 그게 떨어지네. 특히 36살까지 그게 계속 쪼그라드니까. 그게 원인이 전혀 없진 않아. 이 오행의 그 흐름이. 하지만 좀 지나면 또 그게 지나가잖아. 그럼 다시 또 뭔가가 이렇게 좋아지죠. 그럼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공부죠. 이분이 이제 목기운으로 목생 화를 하면 화기운이 살 거 아니야? 목은 기본적으로 책이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순수한 오행적인 해석이에요. 기문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분이 사주공부를 하셨다니까.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원래 맞고 그리고 이런 토기운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쪄. 토기운 중에 망한 사람 중에 마른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마른 사람 경우인데 위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말라요. 아니면 토가 약한 사람들은 좀 말라. 근데 대부분 토가 왕하고 그러면 좀 되게 근육이 좀 있고요. 약간 등치가 커지기 때문에 좀만 스트레스 받거나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다행히 사주적으로는 토지만 기문으로는 수기 때문에 생각보단 살이 좀 덜 찌는 편인데 수도 살이 찌면 동글동글하게 살쪄. 물살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제 저는 워낙 토기운이 많기 때문에 토기운과 이제 물의 조합이 좀 맞아야 돼. 토기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금수가 너무 발달하면 동글동글해질 수도 있어. 통통 물살같이. 그게 또 체질적인 거랑 또 영향이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이 잘 안 빠지는 토 같은데 아주 단단하게 근육 비만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분들은 먹는 것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돼. 네, 그래서 이분이 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네, 그래서 인성을 키워야 돼요. 왜냐, 나는 축축한 토인데 논밭처럼 축축한 토야. 점점 이렇게 살이 통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마르게 하려면 네, 햇빛과 풀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좀 줄을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오행적인 표현이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면은 지금의 힘든 시기가 지나면 앞으로 괜찮아진다. 네. 정리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2부는 여기까지만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같은 나이에 같은 아가씨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질문이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런 건데, 젊을 때 방황이 진짜 심해. 나중에 50 넘고 그러면 방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노후 대책. 그냥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그런 정도의 뭐 고민 정도지, 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뭐 어떻게 아마 이런 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고민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럴 정도면 열정이 대단한 거야. 저도 나름대로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나이에도 정말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열정이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젊을 때의 열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기에 뭐 그렇게까지 제가 막 목숨을 걸거나 난 꼭 이런 게 돼야 되거나 막 이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삶에 되게 원동력이고 행복하다, 만족도가 높다, 뭐 이 정도. 그 이상의 막 욕심을 가지면 스스로가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성공할 거야 막 이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달달 볶더라도 나를 정말 정상에 막 가게끔 하고 싶다. 채찍 같은 거잖아. 나에 대한 채찍. 채찍이 또 너무 없어도 나태해질 수는 있지만 너무 나를 달달달 볶을 필요는 없어. 내 태생이라는 게 있고 내 성향이라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없고 그런 거는 우회해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난 이건 좀 이렇게 하면서까지 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약간 부드럽게 갈 수도 있어.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면서 가야 돼요. 막 아닌데 막 날 달달달 볶으면 나만 괴로워지는 거거든. 이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가기는 하죠. 내 삶이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내가 주인공인데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남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 남들 때문에 희생당하고 내 남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행복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그 각본을 쓰고 내가 거기서 행복해지는 각본이라면 날 스스로 달달 볶아서 그렇게 힘들게 할 비극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없는 거는 내려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거는 내게 돼. 근데 그게 요만큼이냐 이만큼의 차이인데 많이 얻고 싶어서 준비하면 많이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쪽 운이 되면 또 얻게 돼요. 내게 아니면 얻으려고 막 발버둥 쳐도 내게 안 돼.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닌 거에 대해 목숨을 걸고 되기는 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 근데 그런 게 언밸런스가 자꾸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하는 거에 긍정적인 거는 그냥 내 삶을 좀 알면 계획 같은 걸 한다든가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대단한 사주가 아니야. 뭐 재간이 뛰어나서 내가 크게 되는 인물이 아닌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목표를 둘 필요는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 나는 어차피 그렇게 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자꾸 가려고 하는 기운도 있단 말이야. 없는 사람은 애초에 두 가지 딱 성향이야.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집착해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서 그걸 내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다?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없는데 집착해. 그 사람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더 집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있어서 아니고 없는데도 집착하는 경우 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교통정리를 할 필요는 있어. 없는 걸 빨리 내려놔야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잠깐 내려놔야 돼. 그것도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살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분들이라 내가 이런 또 잔소리 아닌 또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젊잖아. 아직 살 날이 많잖아. 그렇다면 나를 중심으로 앞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그 계획을 세우라고.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세워요. 물론 마음적인 것도 많아. 그게 뭐 돈이 있어 내가 행복해? 그럼 막 돈을 벌려고 그래? 그건 아니거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 돈이 없어도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걸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흔히들 조금만 타격이 와도 그걸 못 이기고 스스로 내려놓고 그 이상 밟아서 올라가지 못해. 근데 그게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그래야 한 단계를 더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를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 단계를 내가 이겨나가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정말 그야말로 어른이 돼가는 건데, 우리는 나이만 먹고 있는 애들. 애야 애. 어른인데 애야. 이게 성숙이 안 됐어.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좌절해. 이게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지 모르게 그 내공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힘든 게 와도 빨리 그걸 이겨내고 강해지는 거죠. 내공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이제 생기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내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내 마음이 막 이런데 누구한테 조언을 해주며 누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어.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좋아. 남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건 되게 좋으니까 그러기 위한 나의 과정이다.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겨나가서 더 큰 성인이 돼서 좋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인이 승화시켜서 그런 일을 긍정적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본인한테도 얻어지는 게 되게 많고요. 더 성숙해지게, 그리고 내 삶에서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이거는 당장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야. 지금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도 좋아요. 이럴 때는 불교가 좀 맞겠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구정 연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쉬시고 구정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많이 먹는 것도 사실 욕심이거든요. 그 먹는 유혹도 적당하게 내가 딱 즐길 정도, 그걸 습관화 시키세요. 많이 먹어도 좋을 건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과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질 좋은 수면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에 활력을 갖고 삶을 사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구정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지나서 그 전에 제가 아마 그 타로 때문에라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로 제가 올렸는데 물론 다른 전문가 선생님이 올린 거에 비해서는 뭐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편안하게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은 올려놓으니까 노트로 필기하시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외우실 거 외우시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시간 있으시면요, 지금 이 아가씨도 보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타로도 남들과 소통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 그냥 카드 갖고 다녀. 카드가 저렇게 큰 거 말고 좀 작은 것도 있어요. 포켓용으로. 그런 거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손수건 하나 깔아가지고 뭐 고민 있다 그러면 내가 봐주면서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어차피 내가 그런 상담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네, 저도 가끔 해봤어요. 그래서 밥도 많이 얻어먹어봤네. 이게 봐주면 되게 고마워하고 막 안 먹겠다 그래도 막 밥 사주고 막 이래요. 그만큼 그분이 마음이 열린 거지.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 얘기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막 하니까.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고 네, 그만하고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